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요청하는 게 사형제 필요하답니다. 사형제도. 지금 사형제도에 대한 여론을 보면 작년의 경우 한 70%고요. 지난주 같은 신림동 그런 강력 사건이 나면 80%까지 올라갑니다. 한 제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80%나 지지하는 제도 찾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사형제도를 강력하게 지지하는지 보면 전 두 가지 심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두 번째, 제가 오늘 장관님께 질의하고 싶은 건 이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부산 돌려치기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친구가 지금 들어가서 출소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복수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뭐 신상을 적어놓고 노트를 계속 구치소 동기들한테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피해자 가족들은 벌벌 떨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사형제 실질적 폐지 국가고 뭐고 상관없이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법무부 장관님이 형법상 사형 집행 명령권자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떡하십니까? 실질적 사형 금지 국가인데 이걸 지키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형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게 외교적인 문제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실 만약에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EU와의 외교 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제가 이 문제에서 가부를 명확하게 말씀드린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1997년 이래 사형 집행을 하고 있지 않은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점도 충분히 이제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맘 같아선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사형 집행하겠다고 단언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현실입니다. 장관님도 인정하시죠? 여기 그렇습니다. 보면 매년 예. 300에서 400건씩 보복 범죄가 나오고 있고요. 또 무기징역, 정말 흉악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받기 어려운 무기징역 죄수 중에 매년 가석방자 수가 어떤 해는 40명, 어떤 해 20-30명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걸어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어마어마하게 두려울 것 같아요. 왜 피해자가 두려워야 되는지, 이 분노, 이것도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중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실질적인 사형은 어려우니 뭐 이것도 고민할 수 있지만 소위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제도라는 걸 한번 우리 형법에 추가해보자. 그래서 아무리 지금 현재 아까 이런 분도 무기징역 받아도 20년 채우면 가석방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법상은. 가능합니다만 아주 흉악범의 경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들, 정말 흉악범을 저지르고 뉘우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보복 범죄, 보복하겠다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영구격리하자. 그래서 이런 피해자 유가족들이 나와 나의 지인을 또는 가족을 살해한, 그리고 치사한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사회에서 마주칠 일이 없다라는 그런 안전과 확신을 주는 건 좀 국가의 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형제 폐지와 별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형법에 도입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복잡한 문제지만 단순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저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저는 어떤 그렇게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그 결정 이후에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상황 그때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장관님의 그 긍정적인 입장에 대해서 참 환영을 하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런 흉악 범죄, 지금 뭐 이런 구체적인 역을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신림역은 지금 초토화됐습니다. 예. 또 어제 어떤 분이 뭐 오늘 20명 살해하겠다 그래서 잡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이다. 왜 그렇습니까? 선진국이라면 서울 같은 수도권에서도 가지 못하는 지역이 생겨야 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법무부 장관님으로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자랑하던 안전국가를 지켜내는 것은 솔직히 사형 폐지 국가의 자존심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그 뭐랄까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된다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면 좀 적극적으로 예. 이 제도를 좀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꽝파 잡고 마약 잡고 그런 식의 어떤 외로운 늑대 같은 거 방지하는 것 이게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오판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요. 그리고 법 교육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고글이 많아지면 나중에 결국은 조금 더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 사람들이 상당수는 허세거든요. 근데 허세가 조금씩 허용 한도가 높아지는 단계라서 저희는 초장에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허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국민들은 무서워요. 그렇습니다. 예. 어디서 그러니까 제가 폭탄 허세라고 터뜨리- 말씀드린 게 네. 이게 경미하다는 취지가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문제가 되면 감옥에 그 허세의 대가가 감옥 가는 일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장난의 자유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을 범죄국가, 짐승국가, 정글국가로 몰아가는 죄다라는 인식을 좀 분명히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 관련해서 좀 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이니까 저는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아까 조수진 의원님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범죄 피해 구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게 이제 구조하는 건데요. 저는 통계를 보니까 매해 흉악범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구조금 지원액, 그다음에 구조금을 지원한 그 건수 그렇게 늘어나는 것 같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한 한 가지를 지적하고 또 하나는요, 장관님. 이렇게 구조금을 지급하면 우리 정부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범죄 피해자 보호법과 시행령을 보니까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여 가해자에게 행사할 것인지를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그 구상권 청구율이 높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예상하시겠지만 네. 이런 구조가 필요한 흉악범 피해자의 상당수는 지금 이런 사람들처럼 무자력자가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실제로는 관련이 있고 그것도 인정합니다. 제가 예. 시간 때문에 장관님 한번 이거 관련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한국 법학회에서 신속성을 갖지 못하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빨리 해야 된다. 예. 그 재산에 대한 채권 확보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를 집행하는 시기는 매우 늦다. 이런 헌법학회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번 내년 예산 한번 보시면서 예산을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을 늘리는 건 동의합니다만 실은 우리 국민들이 세금 내서 지금 범죄자가 내야 될 거, 가해자가 보상해야 될 거 우리 해주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신속성이란 문제 지적됐으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금 더 신속하게 채권 확보할 수 있도록 구상권 청구하는데 좀 열의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총 사업비가 2023년 기준으로 저희가 826억인데 큰 돈입니다만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피해 받는 사람들이 만족하기엔 너무 적은 돈입니다. 사실 우리가 잼버리 유치하고 하는데 수십 조를 쓰는 나라 아닙니까? 몇 조를 썼죠. 실제로 뭐 그런 많은 효과는 있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돈을 더 저희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좀 더 아끼지 않고 좀 증액하는데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꼭 필요한데 집행하도록 더 말씀하신 것처럼 구상권도 꼭 해가면서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있거든요. 흉악범의 문제가 상당수가 이제 사회적으로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상권이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점들 감안해서 저희가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